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그 우극한과 좌극한을 이해하고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대표적인 함수가 가우스 함수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가우스는 절대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는데 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2학년 때는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대표적인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가우스 함수라고. 왜냐면 이게 그 1.1의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돼요? 1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보다 아주 약간 큰 거에 가우스를 씌우면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보다 아주 작은 수의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대표적인 함수. 그게 가우스 x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우스 x가 1-1번에 나오는 건데 그럼 1-1번의 그 함수가 뭐냐면 fx는 가우스 1-x 플러스 가우스 x-1이에요. 자, 근데 x가 뭐일 때죠? 극한값이? x가 0일 때인가요? x가 0일 때 0 우극한을 구하랬어요. 봐봐. 그럼 이거 할 때 꿀팁이 있어요. 실전에서 만나는 꿀팁. 그게 뭐냐면 0 우극한이면 여러분 0.1을 대입해봐요. 뭘 대입해보라고요? 0.1. 왜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0 우극한이란 거는 0보다 약간 큰 수란 말이에요. 그럼 0보다 약간 큰 수를 0.1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직관적으로 굉장히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에서 0.1을 빼면 뭐예요? 0.9죠? 0.9의 가우스 씌우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죠. 제발 이해되나?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풀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0.1에서 2를 빼면 뭐예요? 마이너스 0.9잖아. 그럼 마이너스 0.9의 가우스 씌우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0과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박찬영 씨, 0 좌극한은 찬영 씨가 생각할 때 어떤 걸 대입해야 될까요? 찬영 씨의 느낌으로는? 그렇죠. 지발 정확합니다. 0 좌극한은 앞으로 절대값 문제 풀 때, 가우스 문제 풀 때 마이너스 0.1을 대입하세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0.1은 뭐가 돼요? 1.1이 되죠. 그럼 1.1의 가우스 씌우면 뭐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0.1 대입하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마이너스 1.1의 가우스 씌우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한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1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가우스 문제를 쉽게 풀 때는 우극한일 때는 0.1을 더한 걸 넣어보고 좌극한일 때는 0.1을 뺀 거를 넣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1-2번을 볼게요. 1-2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99 우극한도 구해야 되고요. 리미트 x가 100 좌극한도 구해야 되고 리미트 x가 200 우극한도 구해야 돼요. 근데 엄청나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의 그래프만 그려져 있거든요. 0부터 1까지는 째끼럽이고 1부터 2까지는 째끼럽이다. 그게 뭐냐면 fx는 0부터 1까지는 3-x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fx 플러스 2는 fx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미 배웠어요. 대수에서 삼각함수에서 주기함수를 많이 배울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2가 반복될 때마다 y값이 같다. 2가 반복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99를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마이너스 99를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99에다가 2를 더하면 붕신이죠. 그래봤자 마이너스 97인데 화끈하게 많이 더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99에다가 뭘 더하고 싶어요? 100을 더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2를 더했을 때마다 같아지기 때문에 100을 더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될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99에다 100을 더하면 1 우극한이 됩니다. 근데 1 우극한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겠어요? 야, 적극적으로 하자니까? 1 우극한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겠어요? 여기다 2를 대입해야겠어요? 당연히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겠죠. 왜냐면 1 우극한이란 자체가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1 우극한이란 자체가 1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 좌극한은 몇을 빼야겠어요? 100 좌극한은 몇을 빼야겠어요? 98을 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왜 100을 빼면 안 되냐면 지금 우리는 0과 2 사이의 그래프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0을 빼버리면 0 좌극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고 뒤에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니까 이 좌극한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쿠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98을 뺀다. 그럼 98을 빼면 뭐의 좌극한이 되죠? 이 좌극한이 된다. 그럼 이 좌극한이면 여기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된다? 2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이 된다. 지금 너 제가 책에다 적지 말했는데 지발 이거 지금 근데 호영 씨는 칭찬하고 싶은 게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 저 새끼는 지금 어제 뒤지게 혼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폭 빠져가지고 네 열심히 합시다. 자 200 우극한 몇을 빼야 될까요? 200을 빼야겠죠. 그러면은 0 우극한이 됩니다. 0 우극한이면 여기다 0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033이 되면서 더하면 6이 된다. 1-3번 별표. 1-3번 책에다 별표하지 마. 자, 1-3번에 어쨌든 마음속에 별표를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1-3번, 1-4번 이 두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2이면서 꼭지점은 0, 마이너스 4가 되는 이차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절대값이 함수의 바깥쪽 식에 오면 이 밑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누가 카톡 왔어 방금? 카톡 누구야? 이 아래에 있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x축 대칭 시키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현 씨 여기 몇 콤마 몇이겠어요? 그렇죠. 0,4가 그렇지. 0,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 마이너스 4였으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함수를 지금 정해야 하냐면 이게 f가 아니라 ft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ft로 정의합니다. y는 t와의 무슨 개수? 교점의 개수.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입니다. 가우스랑 더불어서. 왜냐면 1.2개가 있나요? 1.2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점의 개수, 이 개수 자체가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자, t가 음수야. t가 음수. 2줄 가볼게요, 나은씨. t가 음수면,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요? 안 만나죠?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럼 안 만납니다. 교점의 개수가 0개예요. 0 좌극한이 뭐라고요? 0 좌극한을 누가 물어봤어요? 0 좌극한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말하면 0 좌극한이 뭐예요?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면 0보다 아주 조금 작은 거. 그럼 0 좌극한이면 몇 개겠어요? 빵개? 야, 이 새끼야. 뭐 빵개? 0개죠? 0개.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지금. 교점이 없습니다. 이 새끼 빵개. 완전히 뭐, 이 새끼 동심이네. 야, 그 다음에 무슨 말 알겠어? 0 좌극한이면 몇 개라고? 강아? 빵? 미친놈이네. 그렇죠. 0보다 작으면 없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0이면 몇 개겠어요? 2개가 되는 거죠. 0보다 약간 크면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좌극하는 0이면서 0은 2, 0 우극하는 4가 되는 잭기럽이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4 좌극한 4보다 약간 작을 때 그었을 때 몇 개에서 만나냐 이거예요. 그럼 몇 개입니까? 4개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죠. 4보다 약간 클 때 몇 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좌극하는 4고 우극하는 2다. 곱하면 8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4번 문제가 어렵죠. 근데 여기는 2차 함수를 굉장히 빨리 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2차 함수를 굉장히 빨리 그려야 돼요. 왜냐면 2차 함수가 자주 나와요. 그럼 빨리 그리려면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꼭지점이죠. 여러분 꼭지점의 좌표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빨리 구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제곱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꾸면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완전제곱식 쓰지 마라. 왜냐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먼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릴 때. 이걸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2까지 그려야 되고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4 이니까 6이다. 이거 제발 여기 잠깐만. 남태우 씨. 이거 꼭지점의 x좌표 뭐예요? 잘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빨리 구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뭐다? 4입니다. 그럼 4를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럼 48 마이너스 96 플러스 45. 4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 마이너스 3 먼저 찍으세요. 그럼 얘랑 라인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 마이너스 3이 지금 꼭지점이면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분기점을 찍어봐야 돼요. 2를 대입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48 플러스 45, 9가 됩니다. 2,9, 빵꾸뽕. 여기 지금 등호가 없어요. 그럼 여기 빵꾸뽕 뚫어놓고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실 때.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y는 k와의 교점이라 했나요? y는 t와의 교점이다.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인데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우극한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야, 문제에 나와 있어, 지발. 11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맥스를 먼저 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말이야. 이런 거를 봤을 때 맥스를 봐줘야 돼요. 맥스. 지금 어디가 맥스냐? 김도환 잘했어. 김도환 여기 앉아. 가운데 앉아. 여기. 미안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자,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 야, 너 책 있냐? 근데 잘했어. 씨발, 잠깐만. 잠시만요. 야, 김도환 여기 있어.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이어서 말할게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맥스냐? 어디서 가장 크냐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y는 t 그렸을 때 최고 몇 개에서 만나요? 4개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이거 풀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원래 못 풀어야 되죠.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근데 x제곱의 최소값이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 더해서 0이란 거는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x는 0, y는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교점의 개수를 판단했을 때 여러분 항상 최고로 몇 개 만날 수 있는지. 그럼 여기서는 최고로 몇 개 만나냐면 4개에서 최고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맥스도 몇이라고요? 맥스가 4. 얘의 맥스도 4. 얘의 맥스도 4.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답의 맥스가 몇 개다? 12개라는 거예요. 4개 더하기 4개 더하기 4개 하면. 근데 11이란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거는 굉장히 맥스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쫀쫀한 새끼구나. 왜냐면 이 둘 중에 하나, 2개는 4개구나. 그쵸, 재윤 씨, 맞죠? 아, 저 죄송한데 성함이 신재윤 아니었습니까? 신예준. 신예준? 죄송해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이게 여러분이 잘 푸셨던 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4개, 4개, 4개 해야 12개인데 11이란 거는 이 셋 중에 2개는 4개고 나머지 하나가 몇 개다? 3개다. 아, 굉장히 특별한 값이겠네. 여기죠. 일단 여기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이거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도 몇 개다? 4개. 이거보다 약간 크면 3개가 되니까. 아, 여기가 정답이다. 그럼 여기 라인이 몇이다? 여기가 몇 컴마 몇이었어요? 2 컴마 6이었나요? 그러니까 K가 6이란 걸 알 수 있다. 김도환, 지금 여기 그 연습 문제 하고 있어. 쭉 넘겨서 연습 문제. 자, 1-5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fx분의 8x4제곱 마이너스 1은 1.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어제 뭘 먼저 봐야 된댔죠? 꼭 구조를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조를 봤을 때 2를 대입하면 분모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분자도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면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0분의 0꼴을 어떻게 푸는지 그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문장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김강씨, 0분의 0꼴은 수학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죠? 미적분원에서? 이제 저런 게 왜곡이죠.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분모를
그렇죠. 0이 아닌 상태로 바꾼 다음에 대입한다. 왜냐면 분모가 0인 상황에선 대입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모를 0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약분이다. 그러면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이 안에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얘가 없어지고, 그럼 없어진 다음에는 100%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넣어주면은 2f1분의 16, 32 이게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f1은 16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이라고 했어요.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f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되뇌어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극한은 아는 것을 활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은 지금 x분의 fx예요. fx가 아니란 거죠. 그러면은 fx가 아닌 x분의 fx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fx가 있다. 하지만 이게 분수식이죠. 분수는 분모 분자를 동일한 수로 나누더라도 분수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겠어요? x로 나눠야겠죠.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 얘는 x가 되고 얘는 x분의 fx가 되고 얘는 x가 되고 얘는 x분의 fx가 되니까 내가 앞서 그 주어졌던 x분의 fx의 극한값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이해되나요? 제가 방금 뭘 활용하랬죠? 씨발 이거 실화냐 이거? 아는 것을 활용한다니까. 지금 실화야? 방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 문제를 풀 때 무지성으로 풀면 분모 분자 사실 뭐로 나누고 싶어? 아까 그 문제에서 x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거야 원래는. 그냥 막 풀면은 x제곱 플러스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fx면 분모 분자 x제곱으로 나눠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x분의 fx니까 내가 x분의 fx를 도출하려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얘는 이제는 x 대신에 0 대입해도 되나요? 내가 물어볼게. 이제 x 대신에 0 대입해도 되나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이제 x 대신에 0 대입해도 되냐고. 대입해도 돼요? 되죠. 왜냐면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냐면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뭐로 가요? 1로 가기 때문에 지금 0이 아닌 상태예요. 그럴 때는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하면 0 더하기 1분의 0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는 겁니다. 1-7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마이너스 2a제곱은 5가 된다. 자, 인수분해를 이제 알 거예요. 뭘 알냐면 인수분해를 잘해야겠구나. 왜?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니까 내가 인수분해를 좀 느리게 하거나 못하면 계속 거기서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수분해는 항의 개수에 따라 나눠줍니다.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항의 개수에 따라 나눠줘요. 항이 4개일 때의 인수분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우세요. 2개 2개로 나누거나 3개 1개로 나누는데 3개 1개로 나눌 때는 3개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분자가 항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3개 1개로 나누거나 2개 1개로 나눠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보이면 3개 1개로 나누고 완전 제곱식이 보이지 않으면 2개 2개로 찢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2개를 묶어줍니다. x제곱으로.
뒤에 두 개를 묶어줍니다. 마이너스 a제곱으로. 그러면은 둘 다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제 x 플러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분모가 뭐가 된 거예요? 1이 된 거니까 이제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a를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a 대입하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2가 오니까 a가 3이다 라고 여러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1-8번. 야 근데 이거 잠깐 나 칠판 좀 지우고 갈게. 여러분 이거 정리할 거 있으면 잠깐 정리해 주세요.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저는. 여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하잖아. 왠지 알아? 여기서 저기 잘하는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난 보면 알지. 전출력 딱 나오죠, 저는. 딱 이 새끼 잘하는구나. 이 새끼 잘하는 거 딱 보면 알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거 딴 얘기 하면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집안 이거 빨리 해야 돼. 자, 여러분. 1-8번 문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a분의 x가 4다. 근데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a 플러스 2x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2x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없애야 되는 새끼가 있어요. 없애야 되는 새끼. 그게 바로 요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자가 0이면 당연히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약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분모를 x가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푸시는 분들도. 얘에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약분이 가능하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켤레수를 곱하는 거예요. 합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분모 분자에 얘의 켤레수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만의 제곱을 하면 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 안 되면 사실 저기 더하기 못하기? 미치겠네. 아니 요거에 켤레수를 곱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좋아, 호용아. 잘하고 있어. 가끔씩 보는데 열심히 듣고 있네. 껌 씹으면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 그러면 지금 여기 a 플러스 x에서 a를 빼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x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얘를 x로 바꿔주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줬어야지. 이 분수는 공평하게만 곱하면 상관없거든. 그러면은 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되죠. 이제. 그럼 2루트 a가 4니까 루트 a가 2다.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4예요 지금.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합니다. 자, 이제 또 가볼게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화두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x가 문제인 거죠. 이 x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x를 없애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분수의 성질로 켤레수를 곱한다는 거예요. 이 켤레수를 곱하면 이 루트가 벗겨지게 돼요. 여기 이제 괄호를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러면 4 없어지면서 4x가 되게 됩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다도 곱해줬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 없애면 분자가 4가 되고 0을 대입하면 분모도 4가 돼요. 그래서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는 4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구조가 뭐죠? 여러분, 야, 구조가 영어로 뭐야? 아, 영어로 뭐래? 아, 미안. 야, 영어 계속 생각하니까. 구조 영어로 이거잖아. 이 문제의 세이브가 뭐야? 아니, 이 문제의 구조가, 와, 지발, 왜 웃고 있어? 이 문제의 구조가 뭐냐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 문제의 구조가 뭐라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수학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막 2학년 애들한테 야, 너 이거 빼기 이건 뭐야? 그럼 걔한테는 이렇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0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사실 그냥 맨바닥에 하면 똑같은 거 빼는 거니까. 근데 0이 아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게 이제 중요한 거란 거야. 그래서 이제 부정형이라는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켤레수를 곱하는 거야. 외워야 돼. 이 말 듣자마자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외우고 봐야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구조 먼저 보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켤레수를 곱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분자의 켤레수를 곱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를 켤레수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겠죠? 그럼 루트가 벗겨지게 돼요. 그럼 x제곱 x제곱 없어지면서 마마 ax니까 2ax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꿉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제 외우라 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다 외우고 있죠?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수학을 못하는 건지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x제곱 이거 분모의 최고차항 저게 x제곱이죠? 아니죠. 그렇죠.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x제곱이면 x입니다. x로 나눠주면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 1, 2a 하면 a가 됩니다. a가 4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다.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야. 1-10번 보겠습니다. 1번 리미트 x가 2 우극한일 때 근데 그건 알지? 네? 자, 볼게요. 자, 먼저 뭐를 살펴야 된다고요? 구조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거 언급을 했어요. 얘는 2보다 약간 크고요. 얘도 2보다 약간 커요. 근데 2보다 약간 큰 거에다 가우스시는 뭐가 돼요? 아까 1번 풀 때 알았잖아. 2.1에 가우스시는 뭐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았잖아. 2.1에 가우스시는 뭐가 돼요? 얘 2야, 2. 그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문제 못 풀거든. 이거 열심히 공부했어도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어제 말했어. 가우스 X 정의 외우라고. 조성현, 가우스 X 정의 외워봐.
가우스 X는 뭐야? 누가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바 이거 뭐 돼요? 내가 이걸로 적었는데 가우스 X는 N, 괄호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그 말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N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우스 X는 상수라고, 미지수가 아니라. 근데 2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되냐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우스 X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이제 대입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2번. 좋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우스 x 플러스 3은 어떻게 봐야 돼요? 빨리 말해봐. 야, 답답하니까. 야, 가우스 x 플러스 3은 어떻게 봐야 돼? x 플러스 3에서 아주 미량의 양수를 뺐다고 보면 되는 거야. 가우스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은 차이가 많이 나봤자 1차이 난다고 어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가우스 x 플러스 3은 만약에 수직선이라면 여기가 x 플러스 3이야. 어? 여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뭔지 모르지. 근데 가우스 x 플러스 3이 여기 있다고. 항상 가우스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은 가우스 x 플러스 3이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차이가 아주 조금이라고요. 이거의 범위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그냥 수학에서는 원래 아주 작은 양수를 h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얘를 h라고 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그럼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h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 답은 뭐가 된다? 뭐가 되죠? 이 답은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어? 공부를 안 해서. 그 영상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름방학 계획 잡을 때 지금 뭐 국어도 이거 하고 수학은 이거 하고 영어는 이거 하고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3주밖에 안 되고 그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정확히 200시간 공부한다는 건데 200시간 동안 정석책 한 권을 못 끝냅니다. 자기가 200시간 동안 공부해서 정석책의 모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학에 몰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에 몰빵해야 돼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3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방금 말한 게 영상 보라는 말이었어요.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충분히 가르쳐줬다. 다인씨,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완벽하다. 근데 그 h가 의미가 아예 없다. 그 먼지 같은 존재다. 그래서 h를 쓸 필요도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는 그냥 x제곱 플러스 x라고 씁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정확히는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아니야. 근데 이제 실전적으로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랑 x제곱 플러스 x는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거는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자, 서현씨. 아니, 서현씨. 이 구조는 무슨 구조죠? 그렇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제가 어떻게 풀라고 여기다 썼었는데 벌써 지웠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의 켤레수를 곱합니다. 아까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를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의 얘의 켤레수를 곱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반드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이미 예정된 수순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x로 나눠주면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이 되게 된다. 이제 이 밑에부터 활용이에요. 1-1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세제곱분의 st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 우극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길이잖아요. 길이. 근데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적히면 답이 없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볼 때나 여러 문제집 풀 때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있어서 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실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우극한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다? 이 t는 길이를 뜻하는데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0 우극한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는 그냥 문제의 완결성이다. 별다른 뜻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야, 지금 좀 똑바로 안 하지 지금?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반지름이죠. 좋았어, 김강. 오늘 일기 쓸 거 나왔구나, 지발. 지금 그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지름이다. 그럼 이제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다 1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t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루트 1-t제곱이라고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보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지름인데 여기도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기 이 길이는 1 루트 1-t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ST, 여기의 면적은 2분의 1 t 1 루트 1-t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분모분자에 t가 있으니까 t를 하나씩 날려줍니다. 여기 t제곱이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네? 너가 문제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t제곱이 문제죠.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야, 기계적으로 풀면 나중에 킬러로 못 풀어.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물어보는 게 나중에 킬러를 풀려면 세이브, 구조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근데 구조를 분석하려면 쉬운 문제만 풀 때 기계적으로 푸는 사람은 그때 약간 멍해진단 말이야. 문제를 보고. 진짠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선행 한번 돌린 사람은 지발 쉬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설명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t제곱이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얘를 없애야 돼. 근데 얘를 없애려면 분자에도 t제곱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없어. 그래서 만들려면 얘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그럼 얘를 켤레수를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1-t제곱이고 여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 루트 벗겨지면서 그냥 t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없던 t제곱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럼 t제곱을 날려줘. 그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해도 돼. 왜 0을 대입해도 된다고요?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이 오면 0을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럼 0을 대입하면 2분의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1-12번도 지금 문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읽어봐야 됩니다. 저 여기 한 번도 안 읽고 여기 오셨다는 거 알아요. 진짜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1분간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보시죠. 여러분 지금 그 딱 보면 아시겠지만 무리함수를 못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미적 원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1학년 때 배운 무리함수를 못 그리면 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때 배운 무리함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이걸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해요. 일단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은 항상 이 루트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 루트 안이 0이 되는 값이 뭐예요? fx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x이기 때문에 사분면의 판단이 중요한데 1사분면 방향으로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것만 외우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x는 그럼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 2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x는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원점 대칭. 어제 배웠죠? 어제 배웠잖아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뜻하는 거는 원점 대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원점 대칭이 아무튼 이렇게 된다. 어쨌든 그거고 확실하게 알아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는 모양이 똑같아요. 이 두 개의 무리함수는 뭐가 똑같다고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오류 붙이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이 도형의 이동관계라는 거죠. 겹쳐질 수 있는 그림이다. 커브가 똑같다. 근데 위치가 다를 뿐이다. 그 모양은 똑같은데. 근데 얘는 시작점이 어디 시작한다고요? 1,2에서 시작해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2인데 센스로 여기다 1을 대입해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최하의 센스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정확히 뭐가 돼요? 2가 되니까 얘의 시작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1,2라고 찍어 볼게요. 그쵸?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잘 따라해 보세요. 그럼 1,2고 루트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야, 그래 안 그래?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말해. 야, 잘 봐.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말해. 여기 몇 콤마 몇이겠어요? 대입하지 말고 말했어. 몇 콤마 몇이겠어요? 광희씨 뭐라 했어요? 아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방금 말한 거 말해 그냥. 방금 그렇게 말했어? 지발. 야, 내가 형이 지금 모양이 똑같댔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자극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가 4 변할 때, y가 2 변했지. 그치? 그럼 다시 y가 2를 변하려면, x가 얼만큼 가겠어? 4만큼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다는 걸 이해하면서 푸는 느낌이라고. 그럼 여기 5,0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어떤 점을 주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그럼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오려 붙이기를 했잖아요. 오려 붙이기니까 여기를 오려 붙이면 이런 사각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4 곱하기 2니까 8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발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가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건 투머치다. 하지만 지금 이게 딱 적히는 순간 방금 그 제가 말한 정보들이 진짜 유성처럼 머릿속에서 내리면서 이 밑에를 읽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지금 문제를 그 밑에를 읽어볼게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P라한다. 여기가 지금 P라는 거예요. 만나는 점은 P라고 하고 선분 OP 와,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OP 위의 점을 선분 OP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5니까 OP 위에 움직이는 점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그러면 Q를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이를 했으니까 X축의 평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거를 그렸을 때 이 두 곡선 fx와 gx가 만나는 점을 a, b란다. 그럼 여기를 a라고 찍고 여기를 b라고 찍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이란 거예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이 OP와 만나는 점. 점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OP. 지발 겁나 당황했네. 야, 선분 OP가 아니라 뭐라고요? 직선 OP. 왜냐면 선분 OP랑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뭐 웃어? 야, 너 재밌었어? 지발 당황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직선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만나는 점은 C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점 Q의 X좌표를 T라고 한다. 이 점의 X좌표를 뭐라고? T라고 한다. 자, 여러분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자, 여기 봐봐. 다. 지금 이 문제를 유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 딱 만나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네 글자 생각해. 좌표 찍기. 모든 점의 좌표를 T를 이용해서 찍으려고 하면 돼요. 좌표 찍기. 문제 풀려고 하지 마. 그냥 이 모든 점의 좌표를 찍으려고 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X좌표가 T일 때 야, 근데 최소한의 지능은 써야 된다. Y좌표는 뭐가 돼요? 그렇지, 지발. 주모 다 공부해왔구나. 숙제. 지금 0,0이잖아, 여기가. 근데 여기가 1,2예요. 그럼 0,0과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2x죠. 그러면 지금 이 점도 y는 2x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y는 2x 위에 있으니까 x 대신에 t 대입한 y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2t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좌표도 2t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좌표도 y좌표는 2t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2t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x 플러스 3이 2t죠. 야, 너 집중해.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누구야? 4t제곱. 누가 말했어? 잘했어. 4t제곱이에요. 그럼 x는 뭐겠어요? 4t제곱 마이너스 3이다. 야, 근데 사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쉽지. 야, 지금 이거 씨발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2t라고 바꿔볼게요. 다 할 수 있잖아. 사실 맞잖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2t라고 바꿔보면 이거 넘기면 루트 x 플러스 1이 2 마이너스 2t죠. 넘기면 그러면 제곱하면 x 플러스 1은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죠. 그러니까 2를 넘기면 좀 길게 써야 되니까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점 좌표 하나 남았어요. 여기서 모르는 좌표가 c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c의 x좌표와 b의 x좌표는 똑같겠죠. 방금 호영씨가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발. 저 싸가지 없는 새끼. 껌 씹으면서. 장난이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저 이제 겪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 안 하는 것만 뭐라 하는 느낌이거든요. 진짜로. 저는 공부 안 하는 것만 뭐라 하지, 다른 거는 거의 뭐라 하지 않죠. 지금 근데 이 직선은 특징이 있다. 이 직선은 무슨 특징이 있다? y좌표가 x좌표의 2배다. y는 2x에 있어. 그러니까 요거의 2배니까 이렇게 이제 적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를 딱 보잖아요. 이 12번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는 딱 유형어가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0번 정도는 만날 겁니다. 각가지의 시험에서. 근데 그 시험에서 하나같이 푸는 방법이 뭐다? 좌표 찍기. 일단 좌표를 다 찍는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랬냐면 리미트 t가 1 우극한일 때 1 좌극한일 때 a, b의 길이분의 bc의 길이를 구하랬다. a, b의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해요. y좌표가 똑같을 때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다. 그러면 뭐가 되죠? 야, 근데 이거 마이너스 8t 맞냐, 이거? 지금? 이제 와서 저 하는 말이지만.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은 음수잖아. 이게 5야? 그렇지. 3 아니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알겠어? 아니, 알았어, 몰랐어. 지금, 알았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고맙다. 준모야. 그래서 여기가 5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 못 알아들으면서 방금 일부러 또 고개 끄덕였지. 또 칭찬해 주니까 한번 이 새끼야. 근데 여기서 여기 빼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이 돼요. 이제 말이 되죠. x좌표끼리 빼면 이것만, 이거 계속 가자, 그냥. 이것만 끝나고 쉬고 갈게. 왜냐면 이거 계속 하면 이거 폭력인 것 같아. 잠깐만 쉬고 갈게.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X좌표가 똑같은데 Y좌표가 다르니까 여기서 여기 빼주면 BC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8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6이 돼요. 야, 지발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 어떤 위기냐면, 잘 들어! 지금, 웃어? 야, 웃어? 지금 진짜 잘 봐봐, 지금. 지금, 요거랑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0이 안 돼요. 네? 어디서부터, 이게 자체가 바뀌었죠, 아까? 아까 이게 3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아까?
5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2배니까 여기가 뭐로 바뀌겠어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된다? 10이 된다. 이제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t가 1로 가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t가 1로 가면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분모 분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안 되겠다, 너네. 진짜 맞으면서 해야겠다. 사실 너네 진짜 자식 있으면 바로 맞았어. 어? 아, 네 IQ 말고. 아니, 아니, t가 1로 가면 분모 분자에 뭐가 있냐는 거라니까? 너, 씨발, 왜 그러냐? 지금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어? 아니라고 했잖아, 방금 내가. 아니, 다시 t가 1로 가면 분모 분자에 뭐가 있다? 아, 미치겠네. 야, 너 말해봐. 뭐가 있어? 그렇지. 맞아. t 마이너스. 아니, t가 1로 가면 분모 분자에 제가 어제 답안지랑 다른 풀이다. 지발.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된다. t가 1로 가면 분모 분자에 t-1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수분해해라. 왜냐면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너네 지금 방금 저 새끼 영영 거리는데 이거 인수분해 하겠어? 근데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지, 제 수업 들으면. 왜냐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지발 강아지도 하겠다. 야! 아, 진짜로. 야! 걔가 계속 t-1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인수분해 안 해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t-1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옆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막 이거 인수분해 하고 있잖아? 그럼 아직 이 새끼 하나도 모르는 새끼구나. 왜냐면은 지금 이거 붙었다는 자체가 분모 분자에 t-1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t-1 박아놓고 8t제곱이 되려면 여기 뭐가 여기겠어요? 8t지.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면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랑 뭐를 곱해야겠어요? 마이너스 10인 거야. 굉장히 쉬운 거죠, 인수분해가. 근데 맨바닥에서 하려니까 막 X자 그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X자 그리면 아, 하나도 모르는 새끼다. t가 1로 가면 t-1이 분모 분자에 다 있어야 된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t-1이 됩니다. 방금 저 꼴로 소리 들었죠?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어? 바로 앞에서. 김도환 너 들었지? 못 들었어? 여러분 제가 진짜 수업할 때 열심히 수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하거든요. 진짜로. 저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거야. 원래 진짜 열심히 수업할 때. 각오한 수업일 때. 야, 어쨌든 여기 t-1, t-1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워집니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라서 정답이 4분의 1이 됩니다. 원이 있어요. 네? 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A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그 과정은 대수를 공부했다는 가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대수가 다 끝났다. 그 가정 하에 지금 문제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같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 PQ, PR이 이 OB랑 평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입니다. 지금 동의각이라서. 평행이면 동의각이니까. 그랬을 때 타겟가 뭐냐면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맞죠? 이 문제에서 Q가 여기거든요. 이 Q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라고 한 거니까 지금 이 길이가 뭘까라는 걸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 말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쵸? 야, 맞잖아, 지금. 여기 2분의 파이니까 지발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파이잖아. 근데 여기랑 여기랑 더해도 2분의 파이니까 이 말은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은 여기도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 되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죠? 네?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원점을 꼭 여기로 잡고 이렇게 되게 되면 좌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아래 좌표는 뭐가 되냐?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뭐라고요? A다. 그럼 이 길이가 A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 이 밑변이 뭐가 된다? 이등분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돼요? 2분의 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좋아요. 자, 근데 나는 지금 이 길이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길이 구하는 게. 그러면은 이 5큐분의 2분의 A는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큐분의 2분의 A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점 P가 원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점 P가 뭐라고요? 원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이 길이가 뭐랬어요? 이 길이가 뭐예요? 아, 진짜 말할 수 있어. 이 길이가 뭐야? A잖아요. 그럼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고마워. 저 뒤에 두 분만 집 아예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돌려보면 얘분의 얘는 무슨 세타예요? 야, 그만해. 집안, 얘분의 얘는 무슨 세타야? 삼각함수 배웠을 때. 사인 세타 아니야? 사인 세타 맞잖아, 사인 세타.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가 이 길이가 A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A 사인 세타가 아까 제가 어렵지, 근데. 아까 제가 이 길이가 뭐로 수렴하게 간다 했어요. 지금 얘가 여기로 가까이 간다는 거. 이 길이가 뭐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A 사인 세타가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가 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디로 가겠어? 1로 간다는 거죠. 사인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코사인 세타는 1로 가는 거다. 왜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데 사인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로 가는 거, 코사인 세타가 1로 가는 거죠. 그럼 얘가 1로 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다. 그럼 OQ는 뭐로 간다? 2분의 A로 간다. 그럼 그 2분의 A가 어떤 점이야? 2분의 A가 어떤 점이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거죠. 그래서 OB의 중점에 가까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영상을 보시면서, 왜냐면 저도 아까 여러분들 그려놓고 보면서 집어 어려운데? 이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삽질하면 굉장히 어렵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보는데, 다시 요약해보면 이등변 삼각형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직 이등분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문제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4번에 야, 이거는 그냥 바로 가자. 야, 괄호 1번 A가 뭐예요? 6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 이제 그냥 가도 되잖아. 2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제 이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푸는 분은 위험한 게
이런 꼴이 있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분모 분자의 켤레수를 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다. 구조를 봐야 된다. 그럼 구조를 봤을 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다? x다. 그러니까 1분의 a가 답이다. 다 어차피 여기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 a가 됩니다. 그냥 바로 a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a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 15번.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하댔죠? 구조가 중요하다. 근데 분모가 뭐로 가죠 지금? 0으로 가니까 분자는 반드시 뭐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근데 0을 대입해보면 루트 a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a가 뭐가 되겠어요?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문제다? x가 문제다. 그래서 분자에도 x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만들어 주려고 분모 분자의 켤레수를 곱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의 켤레수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가 벗겨지면서 없어진다. 그래서 x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0을 넣어도 된다. 그럼 4분의 1이 b다. b가 4분의 1이고 a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4분의 1, a가 4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게 끝이죠.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2번 넘어갈게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의 주제 1-16번과 1-17번이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서 이 단원을 잘 정리해보죠. 1-16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4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가 3이다. 자, 봐봐. 여기 봐봐. 진짜 집중해. 지금부터 풀이 저랑 똑같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학교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규정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1단원에서 제 풀이가 해설지 풀이랑 다를 수 있는 점이 뭐랬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인수 정리를 했죠. 그래서 x가 1로 가는 상황이면 분모 분자에 다 뭐가 있댔어요? x-1이 있는 거다. 그리고 x가 2로 가면 분모 분자에 다 뭐가 있다? x-2가 있다. 야, 지금 똑바로 안 들어? 제일 중요한 거 말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fx에는 둘 다 뭐가 있어야 된다? x-1, x-2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라고. 그러니까 뭐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근데 3차 함수를 했잖아요. 3차 함수니까 지금 현재 몇 차죠? 2차죠. 그래서 1차가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날려주는 겁니다. 이게 날리면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4라는 겁니다. 여기도 날려줄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습니다. 2a 플러스 b가 3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7이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가 7이고 b가 마이너스 10? a가 7이고 b가 마이너스 11?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같이 보시죠. 완전히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완전히 근본적인 이해가, 야 여기 보라니까? 솔직히 뭐 여기 잘 봐. 완전히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이거는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라는 걸 여러분 공부할 건데, 나머지 정리. 근데 나머지 정리에 이런 게 있어요.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qx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보다 얘가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정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얘가 차수가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qx가 차수가 더 높겠습니까? qx의 제곱이 더 높겠습니까? qx의 제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왜 얘가 붙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얘가 붙냐면 qx의 제곱이 4x 제곱을 갖고 있는 겁니다. qx의 제곱이 4x의 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차수가 다운되는 거죠. 야 남태호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왜 붙는다고요? 기본적인 이 수학에서 식을 봤을 때 fx 마이너스 2x 세제곱도 아니고 fx 플러스 x 세제곱도 아닌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붙는 이유가 뭐라고? 기본적으로 그냥 찍듯이 생각해도 fx 안에 뭐가 있다? x 세제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fx 대신에 x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짱 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야.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히 배웠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런 부분이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근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2차인데 얘가 3차인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서사적이다. fx-x 세제곱을 보면 fx에 x 세제곱이 있다고 생각하고, q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가 있다면 qx의 제곱에 4x 제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좋은 접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fx에 x 세제곱이 있어. fx에 x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가 x제곱인데 얘가 2가 되려면 뭐 x제곱이 뒤에 붙어야겠어요? 2x제곱이 있어야 이게 샹 없어지면서 x제곱분의 2x제곱 되니까 2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뒤의 상황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fx가 x에 대한 3차식이란 걸 아는데 근데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접근입니다. 두 번째. 자, 요거 이제 봐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여러분, 얘의 구조가 뭐예요? 얘의 구조가 0분의 0꼴입니다. 그럼 0분의 0꼴은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약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 이걸 봤을 때 그게 머릿속에 확 와야 돼요. x-1의 제곱이 분자에도 있구나. 오케이? 제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풀어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x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여기에 x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몇 x제곱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몇 x제곱이냐 지금. 구구단 빨리 하면 몇 x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 근데 2x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 2x제곱이 되려면 몇 x제곱이 필요한 거야?
4x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이거를 바로바로 쪼개는 거 훈련시키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할 때 바로바로 쪼개는 게 여기서 또 이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m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f5를 구하랬어요. 이게 fx예요.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9, 14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연습 문제 풀이였어요.